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21일과 22일에 올라온 글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밀린 글들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자, 얄미님, 인피 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서 조서쓰러 가진 않았습니다. 상대방께선 통원 치료 중이라 하셨는데 미리 합의를 보러 직접 만나보려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좀 곤란한 모양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측정되는 것인지 일단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쌍방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주당 1주당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두 번째,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뭐 어떤 벌금이 조금 감경될 여지가 약간 낮아진다든지 또는 실형 가능성이 있을 때는 좀 위험하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형사합의를 목숨 걸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사합의를 보는 게 일단 좋긴 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은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주세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형사합의금 뭐 1,000만 원 줄 바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형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럴 바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형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상황은 실형 가능성은 없죠. 주행 도중 상대방 차 충격에서 사고 났고 0.188 초범이신 것 같고, 그래서 뭐 크게 실형을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배님, 자,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부르는 거죠. 집행유예 이상을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관련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자, 이거는 부동산 중개 관련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니까.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음주운전 벌금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신님, 사진입니다. 2006년 한번, 2013년, 16년, 21년 쉽지 않죠. 정신이 무너져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이제 운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질 증상이 있었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신 것 같네요. 좀 안타까운데 극단적 시도도 과거에 한번 했었고요. 많이 안타까운데 지금 어쨌든 이게 네 번째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어필한다면은 판사님이 어느 정도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어떤 호소의 목소리가 있을지는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경제적 능력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뭐 변호사 선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경우예요. 일단은 제 생각 같아서는 돈을 빌려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은혜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용기 내시고 한 번 더 이제 집행유예를 좀 받을 희망적인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집행유예 중 단순 음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는 타사건으로 나왔다는 거죠. 다른 죄가 있나 보시죠. 뭐 그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타종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하다고 보긴 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이 좋으면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음주가 합쳐져 갖고 실형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없다고 못해요. 그래서 일단 타종사건이라 실현 가능성이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들어가야 맞아요. 경제적 능력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자, 팔생무지개님 저한테 질문하셨고요. 볼링 동호회 지인들과 음주를 하고 골목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큰 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지인 한 명에게 신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일단 음주를 하고는 시비를 트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음주를 한 이후에는 뭐 폭행이든 뭐든 시비를 트면 다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쭉 보면요. 98년도에 한번 음주가 있고요. 08년도에 농도가 한번 있는 또 음주가 있었고요. 2001년 7월 달에 이번에 사건이 있고요. 벌금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2020년 10월 뭐 염자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요. 08년도에 한번 전력이 있고 7월 달에 전력이 있으면 벌금이 100% 나온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2006년 이후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제가 틀린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06년도 이후로 두 번째면은 일단 집행유예 확률이 있다고 봐야 돼요. 90판에 해부가 돼서. 90판에 해부가 되면은 이제 그 벌금은 안 나오죠. 경찰 조사 후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면 약식명령이죠. 90판 안 해도 됩니다. 3번. 경찰 조사 후 90판까지 꼭 가고 판결 날 때까지 집으로 날아오는 등기나 우편물 파도는 판결문은 몇 개나 되나요? 디테일한 질문인데 일단은 경찰 조사 후 지금 체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올 서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올 서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만약 구공판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 오는 소환장 그리고 의견서 제출하라고 하는 소환장이 와요. 소환장과 의견서 제출장이 옵니다. 3번 물음의 내용 중에 제가 진술한 내용이나 서술되거나 재범 또는 동종범죄라는 단어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있는데요. 검사님이 이제 판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공소라는 게 있어요. 그 공소장에 써 있어요. 그게 내용이 언제 걸렸고 뭐 하다 걸렸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써 있을 겁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면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06년도 이후에 두 번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유 판결 나고 하면 의미가 없죠. 이미 1심에서 집유 판결 나고 항소심에서 이거를 항소한다고 해도 벌금 선고가 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항소심이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힘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